내가 나는 틴트 말고 이거 있지 이거. 게이 같니? 네. 관리를 하면 좋은 거 아닌가? 자, 내 센치가 어디? 여기 있다. 일단 숙제부터 확인을 좀 합시다. 숙제부터 확인을 좀 해봅시다. 우리 페이지가 7쪽부터 17쪽까지였어요. 7쪽부터 17쪽까지 상난이도를 제외하고 풀어보라고 하셨는데 거의 못했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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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야? 안 한 거야? 여기까지만 한 거야? 우와, 이야, 기가 막힌. 감사합니다. 아니 아직 보지도 않았어. 큰일 뻔했다. 어디 보자. 야야야야. 질문이 조금 많겠네. 네? 질문이 조금 있겠다고 다들. 자, 번호 불러보세요. 싹 다 불러 그냥. 다 해줄라니까. 10번, 네, 11번, 네. 17번, 17번 또 4. 41, 45, 46, 45, 46. 56. 너네 같이 풀었니? 네. 63, 63, 68, 68, 78, 70이요, 70, 70. 됐어요? 67, 아 이게 왜 빠꾸하는데? 다 풀어줄 거야. 다 풀어볼 거야. 다 할 거고. 오늘은 얘들아 왜? 오늘은 여기 센비에 있는 걸로 대표 유형 가지고 나머지 문제 지정해 준 걸로 문제 풀어보게 시키고 확인할 거예요. 알겠죠? 확인 학습을 좀 할 겁니다. 네. 자, 해보자. 진도는 오늘 로그까지만 나갈 거야. 로그 끝까지만 나갈 거야. 함수는 안 나갈 거예요. 해봤자 내용 하나 추가지. 자, 4번부터 볼까요? 4번. 4번. 자, 실수 전체 집합에 부분 집합인 A와 B와 C가 있어요. 자, A라는 집합이 원소가 마 3, 마 2, 2, 3 이렇게 있고요. B라는 집합은 어떻게 나왔냐면 절대값 A를 쓰는 건데 이거 조건제시법이죠. 그렇죠? 절대값 A를 쓰는 건데 그 A가 대문자 A라는 집합의 원소랍니다. 그럼 마 3을 A로 소문자 A로 쓰시면 절대값 하니까 3이지. 3 원소일 거고요. 마 2도 넣어주면 2고요. 2를 넣어주면 또 2고요. 3 넣어주면 또 3이죠. 그러니까 집합 B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 됐니? 세원아 혹시 이거 읽을 수 있지? 이런 거 안 되면 너 거기 체크해야 돼. 세 말 이해해? 밑줄 긋고 물음표 써놔야 된다고. 자, 집합 C라는 것은요. X를 갖다 모아둘 건데 그 X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B제곱근 루트 AB거든요. 그쵸? 근데 그 소문자 A와 소문자 B가 집합 AB의 원소래요. 맞아요? 자, 그럼 우리 계산해 봅시다. B제곱근 AB. 자, 그럼 해봅시다. 우리 여기서 B가 누군지를 먼저 한번 좀 보려고 해요. B가 두 개나 있으니까 B 값을 먼저 생각하면 나머지 A 하나만 고려하면 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B 값을 만약에 3이라고 먼저 해본다면 그럼 얘는 세제곱근 루트 3A가 되는 거지. 그렇지? B에다가 3 넣어줄 거니까. 그럼 여기 A가 될 수 있는 건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예요.
그럼 각각 다 넣어볼게. 마3부터 풀3까지 다 넣어봅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세제곱근 루트에 마이너스 9가 되고 세제곱근 루트에 마이너스 6이 되고 세제곱근 루트에 6이 되고 세제곱근 루트에 9가 될 거야. 여기까지 됐니? 됐니? 이번에는 B값 3이 아니라 뭐 넣어볼 겁니까? 2도 되지? 2를 넣어보시면 얘는 2제곱근 루트 2a가 되는 거니까 똑같이 숫자를 넣어볼게요. 자, 마이너스 3부터 또 넣어보시면 일로 갈게. 여기는 2제곱근 여기다 쓰자. 2제곱근 루트 얼마 돼요? 마이너스 3 넣어주면 마이너스 6. 2제곱근 루트 얼마? 마이너스 4. 2제곱근 루트 얼마? 2제곱근 루트 6. 이렇게까지 되는 거 보여요? 자, 이렇게까지 집합을 쓰는 게 집합 C라는 놈이 되는 거긴 해.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문제에서 C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랬는데 여러분, 얘들아, 여기가 홀수면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를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지? 밖으로 뺄 수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놈은 마이너스의 세제곱근 루트 9라고 쓰면 되고요. 여기도 바깥으로 빼주면 마이너스 세제곱근의 루트 6 됐지? 그럼 얘는 뺄 거 없으니까 그대로 두시면 돼요. 그쵸? 그리고 여기도 이거 제곱근 루트 6, 루트 4 이거 얘들아 2 붙어 있는 건 니네가 진짜 원래 중딩 때부터 알던 루트들이지. 그치? 있어요. 그럼 대답해 볼까? 이거는 이런 숫자가 있어? 이놈의 정체는 제곱했을 때 얼마 나온다는 소리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온다는 소리야. 이런 게 있어? 없어요. 이런 숫자는 실수가 아니에요. 됐나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집합 C의 원소 개수를 물어봤으니 여러분들은 원소 몇 개라고 쓰시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총 몇 개가 됩니까? 6개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를 얘들아 우리 이렇게 쓰지. 넘버, 집합 C의 넘버, 원소 개수 얼마다? 6이다. 이렇게 써서 6개 쓰시면 되겠죠. 괜찮니? 질문 잘했네요. 중요한 문제네. 넘어가서 10번. 자, 2차 방정식의 근이 이렇게 2개가 나온답니다. 이렇게 2개가 나온답니다. 그래 놓고 A와 B 값을 갖다가 구하래요. 그럼 여러분, 근이 나왔고 A 같은 건 어쨌든 상수항이니까 개수죠, 개수. 그쵸, 개수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우리는 근이 나왔고 개수를 갖다가 구하는 거니까 뭘 쓰면 돼요? 근과 개수의 관계 쓰면 될 겁니다. 자, 근과 개수 관계는 두 근을 더했을 때 이러한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했을 때 두 근을 더한 것은 A분의 마이너스 B 둘이 곱한 것은 얼마? A분의 C 기억하니? 그치? 이렇게 될 거니까 둘이 먼저 더해 본 걸 쓰시면 마이너스 세제곱근의 루트 3과 B를 더한 것은 A분의 마이너스 B 쓸 거니까 1분의 마이너스의 마이너스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나요? 그리고 둘이 더 곱한 걸 써보면 마이너스 세제곱근 루트 B랑 곱하기 3이지. 3에다가 곱하기 B를 해주시면 A분의 C가 될 거니까 1분의 A가 되어서 A가 될 거야. 이렇게 됐지. 근데 얘들아 여기 루트라는 건 우리가 계산하기 편해 불편해? 불편해. 무조건 지수로 바꿀 거라니까? 그럼 여기 있는 놈은요. 지수로 바꾸시면 마이너스 3의 3분의 1승이 되고요. 거기다가 B를 더한 것이 이것도 24의 얘는 3분의 1승 되지? 그럼 얘는 24의 3분의 1승인데 그 24라는 것 자체가 얘들아 24 자체가 8 곱하기 3이지. 그럼 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이지. 그치? 근데 3분의 1승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3분의 1승 여기다가 몇 승? 3분의 1승. 그럼 얘랑 얘 만나서 2 하나로 바뀌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2가 하나고요. 그리고 3을 보시면 만나니까 몇 승으로? 3의
3분의 1승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 됩니까? 됐죠? 그럼 난 여기서 b 값을 구하러 갈 거야. 난 b 구하러 갈 거야. b는 얘를 1로 넘겨주면 되니까 2 곱하기 3의 3분의 1승에다가 플러스 3의 3분의 1승인 거 보여요? 이항했으니까. 그럼 이거 더할 수 있을 거야. 3의 3분의 1승이 공통이시니까 묶어내시면 2 남고 얘는 묶어냈으니까 뒤에 누구 있어? 1 이렇게 있겠지. 그러니까 얘 3이죠. 3 곱하기 얘 해주니까 얼마야? 그렇지. 3분의 4승. 가능할까? 될까요? 자, 이렇게 되셨으니까 아, 나는 b 값을 갖다가 구했구나. b 값을 구했구나가 되신 거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a 값을 구하러 가면 되지 않을까요? 얘는 3의 3분의 1승에다가 방금 b 값을 얼마라고 했냐면 3의 3분의 4승이 된 것을 a라고 하고 있는 거니 곱해주시면 이렇게 먼저 곱해도 괜찮지 얘들아? 그럼 지수끼리 더하기죠. 그러니까 3의 얼마로? 3분의 5승이 되시고 앞에다가 뭘 붙이면 돼요?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a 값, b 값 구해내셨네. 맞나요? 근데 문제에서는 요 둘을 서로 뭐 해달라고 그랬어? 곱해달라 그랬죠? 곱해달라 그랬지? 곱하시면 마이너스는 어쨌든 간에 있을 거고요. 이 숫자랑 저 숫자를 곱해주면 지수끼리 뭐 하니까? 더하니까 3분의 9승이 되셔서 얘는 마이너스 3의 3승. 그러니까 얼마나 쓰면 돼요? 마이너스 27. 이렇게 가면 되겠지. 됐나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근거와 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11번. A, B, C, D, E, F, G, H 이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뭔가 삼각형을 만드는 상황인 것 같고 이랬을 때 지금 문제에서 이제 알려주는 것들을 한번 천천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육면체 정육면체다. 그럼 우리가 한 변의 길이를 쓰면 되는 거지. 나 뭔지 모르니까 그 이 길이 그냥 가로 세로 높이를 다 x라 써도 괜찮아요? 정육면체니까. 자, 그런데 문제에서 정육면체의 밑면의 넓이가 얼마래? 세제곱근 9죠. 지금 밑면이라는 것의 넓이가 세제곱근 9인데 그 밑면 넓이는 그냥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 얘나 요 밑면이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x랑 x 뭐 한 거랑 같아요? 곱한 거랑 같은 거지. 됐니? 그럼 나 여기서 x값 구할 수 있겠네. 얘는 3에 얘가 제곱이잖아. 근데 3분의 1승 하니까 3분의 2승이 된 게 x제곱이라는 소리고. 그럼 우리 x만 구할 거니까 양변에다가 몇 승을 해주면 돼요? 2분의 1제곱. 그치? 2분의 1승 해주니까 3의 얼마로? 3분의 1승. 나는 x값 구해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런데 그리고 AFC의 넓이를 갖다 구하래요. 문제에서 AFC 요놈 넓이를 구하래. 얘들아, AFC라는 삼각형 혹시 정삼각형이라는 거 될까? 정삼각형이라는 거 괜찮겠니? 맞아요? 그럼 우리 한 변의 길이만 구하면 되겠다. 그럼 쌤 여기 그림만 하나 가져올게 얘들아. 요 그림 하나만 가져올게요. 이거 보시면 한 변의 길이가 x 직각인 거 맞아? 그치? 그럼 이게 x인 직각삼각형이니까 1대 1대 루트 2도 가능한가? 그치? 그러니까 이 길이가 얼마야? 루트 2x지. 그치?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삼각형 AFC라는 이 삼각형이라는 것은요. 정삼각형이신데 한 변의 길이가 지금 얼마인 거야? 루트 2x짜리인 거죠. 그쵸? 근데 여러분들은 이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알고 있어요.
내가 고1 때부터 그렇게 외우라고 했던 거야. 정삼각형의 공식은, 넓이 공식은 4분의 어, 루트 3. 어.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 제곱. 수연아 보고 배우자. 4분의 루트 3의 한 변의 길이의 얼마? 제곱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이다. 증명은 오늘 못합니다. 바빠요 이제. 그럼 여기 제곱해 주니까 2x제곱 나오니까 그 2랑 얘 하나씩 지워서 2분의 루트 3의 x제곱 가능? 가능? 그런데 우리는 이걸 구해야 되는데 아까 x제곱이 얼마라는 거 구했더라? 3의 3분의 2승이지. 그럼 얘를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2분의 루트 3에다가 3의 3분의 2승 써도 괜찮니? 됐니? 오케이. 근데 문제가 지금 그걸 계산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표현하라고 한 소리야. 그쵸? 얘들아, 우리는 저기 지금 보면 루트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난 그래도 루트보다는 지수가 편하거든. 일단 다 지수로 바꾸자. 그럼 얘는 2분의 1 루트 3은 얼마야? 3의 2분의 1승이지. 얘는 얼마야? 3의 3분의 2승이지. 그럼 너네 둘이 먼저 계산 가능하니? 이렇게 둘이? 지수끼리 뭐 해주면 돼요? 더해주면 되지. 2분의 1 더하기 3분의 2 할 거니까 6분의 3 더하기 6분의 4 가능하냐? 그러니까 6분의 얼마예요? 7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 루트로 표현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얘를 루트로 표현해보면 2분의 요 숫자가 6제곱근의 3의 몇 승으로? 7승으로 표현이 되시겠네. 괜찮니? 이렇게 되시니까 지금 얘가 혼자 한 거지? 이렇게 되시니까 n값이 얼마예요? 6이고 n값이 7인 거 보입니까? 네, 그러니까 문제에서 n 빼기 n 계산해주면 정답 얼마야? 1 될 거예요, 1. 됐죠? 다음으로 가자. 이 중에서 가장 큰 숫자랑 가장 작은 숫자 A, B를 찾아야 될 것 같아. 찾아야 될 것 같아. 얘들아, 루트는 불편하댔지? 다 지수로 바꾸자. 빠르게 좀 해볼게, 얘들아. 일단 루트 4는 이것만 해주면 되지. 이거 2분의 1승이지. 그러니까 얘는 4의 2분의 1승이랑 얘는 3의 3분의 1승인데 이것도 있으니까 2분의 1승도 해줄 거지. 그럼 3의 몇 분의 몇 승? 6분의 1승인 거 보여요? 됐어요? 여기도 보시면 5는 루트 하나만 하면 되는 거니까 5의 2분의 1승이고 얘는 3분의 1승에다가 또 2분의 1승 할 거니까 얼마예요? 이게 6분의 1승이지. 여기도 6의 3분의 1승이니까 6의 3분의 1승 먼저 쓰시고 5는 2분의 1승을 먼저 해주고 그쵸? 그리고 3분의 1승이니까 얼마예요? 5의 6분의 1승이지. 자, 우리는 이 세 개의 숫자 중에서 무엇이 제일 크고 무엇이 제일 작은지를 확인할 거야. 됐나? 이게 고1 거를 잘 알고 있으면 이걸 푸는 게 되게 쉬워질 텐데 고1 게 좀 또 잘 안 되실 거니까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나나? A라는 값과 B라는 값 누가 더 큰지를 비교해 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크게 세 가지인데 A 빼기 B를 갖다가 비교하는 게 있고 A 제곱과 B 제곱을 갖다 비교하는 게 있고요. B분의 A를 비교하는 게 있거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얘들아 A랑 B랑 누가 큰지 보고 싶어? 뺐더니 양수래. 이 말은 누가 크단 소리야? A가 크단 소리지. 그치? 이렇게 됐대. 그럼 누가 크단 소리야? A가 크단 소리야? B가 크단 소리야? A가 크단 소리예요. 그쵸? 얘가 1보다 크대요.
누가 크단 소리게요? A가 크단 소리예요. 자, 잘 봐. 얘는 빼서 비교하는 건 아무 때나 쓸 수 있고요. 요 두 개는요. 비교하고자 하는 A와 B가 뭐일 때만 쓰냐면 양수일 때만 쓰는 겁니다. 뭐일 때만? 양수일 때만 쓰는 거야. 만약에 3이라는 숫자랑 2라는 숫자랑 누가 큰지 보고 싶어. 그래서 내가 제곱을 해봤어. 9가 더 크지? 그러니까 제곱하기 전에도 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비교하고자 하는 A, B가 음수였다고 쳐볼게요. 만약에 음수였으면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2라고 치면 원래 얘가 크지. 근데 제곱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 반대로 되죠? 그쵸? 그러니까 A, B가 음수면 제곱했을 때의 크기랑 제곱하기 전의 크기랑 반대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쓰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양수일 때 쓰겠다는 소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B분의 A가 1보다 크다는 것은 양변에다가 뭘 곱해볼 수 있어요? B를 곱해볼 수 있지. 곱하기 B 할 수 있지. 그럼 넘어갈 건데 이거 부등식이죠. 부등호죠. 양변에 B를 곱할 건데 B가 양수면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는데 음수일 때 어떻게 되니까? 바뀌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B를 곱해서 이 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됐어? 우린 지금 주황색에 정리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서 뭘 쓸 거냐면 세 번째 내용을 쓸 거예요. 이거는 빼기 해도 불편하고요. 제곱 같은 거 해도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쵸? 나눠보면 뭔가 지워지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거야. 됐어? 자, 그런데 세 번째 하기 전에 특별하게 이렇게 좀 해볼게요. 봐봐요. 여러분들 이거 계산, 요거 계산해서 숫자 값을 비교하면 되는 건데요. 비교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2분의 1승이고 6분의 1승, 2분의 1승, 6분의 1승, 3분의 1승, 6분의 1승 분수승이어서 그렇지. 만약에 얘가 4의 제곱 곱하기 3의 6제곱이었고 얘가 뭐 5의 제곱 곱하기 2의 6제곱 이랬으면 사실 노가다로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저 분수가 지수의 분수가 있으니까 문제인 거라서 나는 이걸 다 없애기 위해 다 몇 제곱 할 거냐면 6제곱 할 거예요. 몇 제곱 하자고요? 6제곱 좀 해볼게요. 그럼 얘들아 전체 6제곱 하자. 6제곱 하자. 그럼 여기 6제곱 해주니까 4에 몇 제곱 남아요? 3제곱. 6제곱 해주니까 얼마야? 3이죠. 여기도 전체 6제곱 해주면 5에 몇 승? 3승. 2에 1승. 가능합니까? 여기도 전체 6제곱 해주면 6의 제곱. 5에 1승. 가능해요? 됐나요? 이젠 숫자 계산할 만하지? 4의 세제곱은 얼마 하게? 64. 얘는 64 곱하기 3이니까 4, 3, 12. 192가 되고요. 얘는요. 5의 세제곱이 125거든? 그럼 125 곱하기 3인 2니까 얼마? 250. 얘는 6의 제곱. 36이야. 36 곱하기 5 하면 180. 됩니까? 됐어요? 얘들아, 똑같이 6제곱 했지? 그치? 어차피 이거 각각 양수인 거 보여요? 어차피 양수니까 6제곱 해도 누가 큰 놈은 여전히 클 거고 작은 놈은 여전히 작겠지. 그러니까 제일 큰 놈 누구라 쓰시면 돼? 이놈. 제일 작은 놈 누구? 이놈이라 쓸 거야. 그러니까 얘가 제일 크시고요. 너가 어떻고? 제일 작을 거라고요. 여기까지 확인됐니? 그러니까 제일 작은 수를 A, 제일 큰 수를 B라고 했으니까 제일 작은 수를 A, 얘를 제일 큰 수를 B 이렇게 쓰실 거고 그놈을 A와 B 사이의 6제곱근으로 쓰래요. 자, 씁시다. A 얘부터 쓸 거야. 얘는 얘였죠? 6의 3분의 1승, 5의 6분의 1승보다 크고요. 여기는 B 들어갈 겁니다. 큰 거. 이거 쓰면 되죠? 이거 쓰면 안 된다 얘들아. B는 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를 쓰시면 5의 2분의 1승, 2의 6분의 1승. 됐소? 그 사이에 누가 있냐면 6제곱근 루트 n이 있어요. 됐나?
오케이. 이 사이에 있는 n값 자연수를 찾으래. 여전히 또 불편하지? 그치? 또 몇 제곱 해주면 돼요? 그쵸? 6제곱 해주면 되죠? 납득했니? 6제곱 해서 써봅시다. 그럼 얘는요 6에 제곱 남지? 5일승 이거 그대로 쓰면 되죠? 얼마야? 180일 거고 여기 6제곱 해주면 n만 남을 거고 여기 6제곱 해주는 건 이거 6제곱 한 거니까 얼마? 250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180보다 크고 250보다 작은 자연수 개수를 물어봤어. 그럼 크고 작고니까 250에서 180을 빼주고 하나 더 빼주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할게요. 일단 빼면 70, 빼니까 몇 개? 69개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니? 응? 그리고? 찍을 거야. 자, 이렇게 풀면 되는 거고, 얘들아. 개수. 또 이제 새로 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개수 세기가 이게 좀 중요한 거지. A 이상 B를 만족하는 얘가 다 자연수야. 이때 X의 개수를 구할 거예요. 이때 X의 개수를 구할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B 빼기 A 플러스 1개라고 쓰면 되는 거고요. A 초과 B 이하 혹은 A 이상 B 미만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B 빼기 A개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얘들아. 너네가 1 이상 3 이하인 자연수 X를 세래요. 그럼 눈에 1, 2, 3인 게 보이지? 3개거든요. 그 3개를 어떻게 세겠다는 소리냐면 이렇게 세겠다고요. 둘 다 이상이하니까 플러스 1 해주는 거야. 됐니? 근데 만약에 이래 버리시면 하나가 등호가 없지.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경우인 거 보여요? 그럴 때는 그냥 뒤에 거 빼기 몇 개? 앞에 거에서 2개라고 쓰면 된다고. 그럼 만약에 둘 다 없어. 얘도 없어. 하나 더 빼면 되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A 초과 X, B 미만이 나오시면은 이러실 때는 그냥 B 빼기 A에서 하나 더 빼준 개수다 쓰시면 되는 걸 여기서 쓴 겁니다. 괜찮나? 아이고 졸려라. 사진 한번 찍고 넘어갑시다. 되게 커피 남은 거 좀 줄까? 다음 다음 17다음에 40번으로 갑시다. 40번으로 갑시다. 40번. 자, 양수 A, B, C에 대해서 세제곱이 2고요. 4제곱이 5고요. 5제곱이 7이라고 되어 있어. 문제에서 A 곱하기 B 곱하기 C의 N제곱이 무슨 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그때 N값의 최소값을 물어봤습니다. 한 40번 있어요? 다 썼는데 씨. 고마워. 네. 그래, 그래도 풀기 전이구나. 41번. 2 이상 100 이하. 세연아? 2 이상 100 이하의 자연수 몇 개 있어요? (97이요) 왜 100 빼기 2 한 다음에 1을 또 뺐어? 등호 있고 등호 있지. 등호 있고 등호 있으면 뭐 해야 돼? 1 더 해야 돼. 몇 개야? 99개야.
약 99개의 자연수가 있을 텐데, 자, 문제에서, 3의 5승에 루트가 들어있고, 그놈의 3분의 1승. 얘가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이 되래요. n제곱근이 되래요. 그럼 얘들아, 제곱근. 근데 또 무슨 말 할지 알겠지? 제곱근이란 말이 나오시면 무슨 식을 세워라? 방정식을 세워라. 그쵸? 자, 그러니까 일단 얘들아, 이거 숫자 너무 복잡하니까 살짝 간단하게 정리하고 방정식 세우자. 얘는 3의 5승인데 얘 있으니까 2분의 1승 들어갈 거야. 그럼 얘가 2분의 1이 얘랑 만나서 2분의 5고 2분의 5랑 얘를 곱할 거니까 얼마예요? 6분의 5승. 얘가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인 거지? 3번까지 다 해야 가는 거예요? 네. n제곱근이어야 되는 거죠. 맞죠? 네. 그럼 얘들아, n제곱근. 얘가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얘들아, 자연수, 이거 다 가릴게. 자연수의 n제곱근이라면, 이거 밑줄 긋고 x라 둔 다음에 x의 n승 했을 때 그 자연수 넣으면 되지. 한 번만 더 쓸게, 얘들아. 이거 어려운 거니까. 3의 5제곱근 이러시면 여러분들은 이놈을 뭐라 두시고? x라 두시고 x의 몇 승이? 5승이 3인 거 찾아주는 거지. 그치? 근데 지금 이 말은 이 어떠한 자연수가 3인 거죠. n제곱근이 요 5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설정해야 되는 x가 여기에 뭐 돼 있는 거야? 나와 있는 거지. 맞니? 그러니까 3의 6분의 5승을 n제곱하면 뭐가 나온다? 여기에 있는 어떠한 자연수, 무슨 수? 어떠한 자연수가 나올 거라고요. 괜찮니? 이거 얘들아 쉬운 게 아니야. 어떤 자연수 나올 거라고. 됐죠? 자, 그럼 갑시다. 이거 자연수 이렇게 한국말로 쓰는 건 너무 초보 같으니까 그냥 K라고 쓰시고 K를 뭐라고? 자연수. 이렇게 문자로 좀 표현을 할게요. 자, 그럼 결국 이 주어진 식이라는 게 3의 6분의 5n승 2 K가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라. 잘 생각해봐. 얘 자연수거든? 이거는 자연수의 거듭 제곱이지. 그치? 그럼 봐봐. 3의 삐리리 제곱을 할 건데 이게 2나 3이나 4 이런 거면 다 자연수 나오지. 그치? 그런데 여기 지수가 이런 게 아니라 3분의 2 이런 거면 무슨 수가 나와요? 루트가 있는, 그치? 무슨 수? 무리수가 나오죠. 루트가 있는 무리수가 나오지. 그러니까 이 분모 6이 남아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된다고.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 분모가 사라져야 되니까 얘가 무슨 수로? 그렇죠. 자연수가 되셔야 돼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럼 자연수 되려면 분모가 1이 돼야 되거든. 그럼 이게 6이 약분된다는 소리거든. 그럼 여러분들은 5n이 뭐가 돼야 돼? 6의 배수가 돼야 돼. 이거 어려운 거야, 얘들아. 6의 배수가 돼야 돼. 그러면 얘들아, 얘는 5고 얘는 6이잖아. 그럼 n 자체가 뭐가 돼야겠냐? 6의 배수여야겠지. 그치? 그러니까 n이 될 수 있는 건 누구부터? 6, 12, 18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라고요. 실제로 한번 넣어볼게요. 5n 자체가 이제 n이 6이어서 5n에다가 n에 6을 넣어주면 30되지. 그럼 6분의 30이지. 그럼 약분해서 5승이지. 그럼 3의 5승 자연수 되잖아. 이해되니? 요렇게 n 값을 쓸 수가 있구나. 근데 문제에서는 n 값에 무슨 수를 구하래? 다 구하랬나? 개수를 물어봤네요. 자, n이 요렇게 6의 배수로 흘러가는데 n이 2부터 100까지네요. 그럼 이렇게 쭉쭉쭉 흘러가서 마지막에 뭐가 나올까? 96. 6의 배수니까요. 맞습니까? 자, 개수 세자. 이거 다 했던 거야.
6씩 더하고 있지. 그럼 여러분들은 나누기 얼마로 봐요? 6으로 볼 거지? 목 좀 봐, 목. 6을 6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야? 1. 몫이 얼마야? 몫이 3. 이렇게 가지. 그럼 얘는 6으로 나누면 얼마? 몫이 16. 그럼 1부터 16까지네? 몇 개예요? 16개 하고 마무리. 오케이? 얘들아, 봐봐. 이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때 우리가 이런 거 보면 X 놓고 풀 거야. 개념에서 많이 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막 숫자도 주고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 이러면 니네가 방정식을 세워야 된다는 건 알면서도 누구를 몇 제곱해서 나오는 거지?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 자연수를 n제곱해서 얘 나오는 건가? 얘를 n제곱해서 이 자연수가 나오는 건가? 이게 헷갈릴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쓰고 비교해봐, 비교. 이거 비교하는데 해봤자 10초면 된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헷갈린다고 대충 이지선다형 50% 확률로 찍지 마시고 꼭 넘어가서 45 갑시다. 놈의 값을 물어봅니다. 쟤네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냐? 집에 안 가네. 자, 이놈의 값을 물어봅니다. 해볼게요. 문자 2개지 얘들아. 식 2개지. 그러니까 원래라면 풀 수 있어. 자신감을 가져야 돼. 연립해서 잘 풀면 돼. 자, 그런데 어떻게 얘를 이용해 볼까 했는데 봐봐. 이거 보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보니까 이거 뭐 하고 싶어요? 전체 제곱하면 이렇게 제곱하고 이렇게 제곱해주면 이런 거 비슷한 거 나오지. 그러니까 나는 제곱을 해볼게. 2의 4분의 a승 마이너스 2의 4분의 b승을 전체 제곱해 볼 거야. 그럼 이거 완전 제곱식이니까 앞에 거 제곱해서 2의 2분의 a승 그리고 플러스 2배의 앞에 거랑 뒤에 거 이렇게 곱해줄 거고 플러스 뒤에 거 제곱할 거니까 2의 2분의 b승이 돼요. 얘를 정리해 주니까 얘가 2의 2분의 a승 그리고 이렇게 곱해주면 얘들아 이 마이너스는 일단 앞으로 던져버리시고 그럼 마이너스 2가 있고 저 괄호 안에가 어떻게 되냐면 2의 4분의 a승이랑 2의 4분의 b승을 곱하는 거니까 지수끼리의 더하기가 돼서 2의 4분의 a 플러스 b승으로 바뀌죠. 그렇죠? 그리고 뒤에 있는 놈 2의 2분의 b승이 될 거라고. 이러니까 얘들아 이제 값이 보인다. 얘는 6이었는데 제곱했으니까 얼마고? 36이고 이거 더한 거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 a 플러스 b가 지금 얼마셔서 8이시니까 이 전체가 얼마가 되니? 2가 되지? 그치? 그러니까 저놈의 식을 쓰시면 2의 2분의 a승 2의 2분의 b승에다가 빼기 2배의 괄호 안에가 2의 제곱이라서 4 되는 거 보여요? 맞겠니? 그러니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빼기 8을 했더니 얘니까 얘가 얼마 돼요? 44가 되겠네. 됐나? 곱셈 공식이다 얘들아. 46 큰 점 46번 1 빼기 7의 8분의 1승분의 3 1 플러스 7의 8분의 1승분의 3 난리가 났거든 얘들아. 난리가 났거든. 하나씩 좀 써보면
여기에 3 더하기 1 플러스 7의 4분의 1승분의 6 1 플러스 7의 2분의 1승분의 12 된 걸 한번 천천히 써봅시다. 일단 분수끼리 더하기니까 기본적으로 통분해 보면 되지. 근데 이거 통분할 만할까? 오 진짜? 할만하지 않아? 1 빼기 요거 1 더하기 요거잖아. 하려면 얘들아 둘이 곱한 걸로 통분하면 되죠. 그쵸? 그럼 둘이 곱한 게 식이 좀 괜찮지 않아요? 맞아요? 둘이 먼저 통분해 줄 거야. 통분해 주시면 분모는 1-7의 8분의 1승이랑 1 플러스 7의 8분의 1승 곱해줄 거고요. 그럼 요 놈이 1로, 저 놈이 절로 갈 거지. 그럼 얘가 1로 갈 때 3배하고 쓸 거고 얘가 1로 갈 때도 3배 할 건데 여기에 3배한 거랑 여기에 3배한 게 지워지지. 그럼 뭐 남아? 6만 남는 거 보여요? 1 넘어가 3, 1 넘어가 3이니까 6이지? 나올 거고요. 이렇게 둘이 또 계산해 보려고 할 건데 이게 이쁘잖아. 합차 공식이라. 그쵸?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하니까 4분의 1승 빼기 됐나? 됐니? 그러니까 얘네 둘이 통분하기도 괜찮네요. 그럼 또 마찬가지로 둘이 곱한 놈으로 통분을 해보시면 분모는요 1 빼기 7의 2분의 1승 가능해요. 그쵸? 합차 공식이니까 1 빼기 이거 1 플러스 저거니까 마찬가지고 얘가 1로 넘어갈 거고 요 분모가 요 분자로 넘어갈 거야. 그럼 똑같이 마이너스랑 플러스 6씩 만나서 지워지고 누구 남아있어요? 12가 남아있겠지? 마지막 요렇게도 통분해주면 오케이 또 합차 공식 된다. 1 빼기 7의 1승으로 바뀌시고 이게 12배 요만큼이 또 12배 더할 거니까 얼마 남아요? 24가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6분의 24니까 정답 얼마다? 마이너스 4다 써주시면 끝납니다. 여기까지가 됐나요? 그 합체 공식을 잘 알아야 되더라. 그럼 이게 지수 법칙 플러스 곱셈 공식이 콜라보니까 둘 중에 뭐 하나가 빵꾸 나면 당연히 어렵겠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A의 2분의 5m 아주 그냥 생긴 게 그지 같네 진짜 2분의 3m 분의 A의 2분의 m 빼기 A의 2분의 마이너스 m 이런 거예요. 나는 이걸 이용해서 풀어야 해 얘들아. 풀어야 해. 뭐 할 거냐면 분모에다가 각각 A의 m승씩 좀 곱해보려고. 그래주면 주어진 식이 분모가 어떻게 되냐면 분배하실 거니까 A의 2m승에다가 얘랑 얘 만나면 지수끼리 더하기니까 0승이지 0승은 1이고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요렇게 여기는 A의 2m승이고 플러스 1이지 그게 얼마인 거야? 2분의 3인 거죠. 똑같은 숫자를 분모 분자에 곱했으니까 값이 달라지질 않아. 그러니까 여긴 딴 거 신경 쓸 필요 없지. 오케이. 그럼 여기서 얘들아 알고 있죠? X자 이렇게 곱하면 같을 거라는 거. 그쵸? 2 곱하기 제 해주면 2배의 A의 2m 플러스 1이고 얘랑 얘 곱해주면은 그게 3배의 A의 2m 빼기 1입니다. 그럼 여기 2개 있고 얘는 3개 있으니까 2개 있는 걸 여기로 넘기면 1개만 이렇게 있겠지. 위로 써줄까요? 2 곱하기 요거, 3 곱하기 요거야. 그러니까 얘를 여기로 넘기시면 A의 2m승이 하나 남아있을 거고요. 이렇게 해주면 마3이고 이렇게 해주면 플러스 2야. 마3을 여기로 넘겨.
그럼 5지.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돼요? 5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됐죠? 얘들아, A의 2m승이라는 건 요놈의 제곱인 거지. 그치? 이거를 제곱했더니 5니까 여러분들은 A의 m승이라는 게 얼마라는 걸 얻을 수가 있어요? 루트 5거나 마이너스 루트 5 해주시면 되네요. 제 말 이해되니? 이게 될 거야. 근데 얘들아, 이거 지수승이지. 어떤 놈을 m제곱 한 거지. 음수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A의 m승은 루트 5예요. 그쵸?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구해볼게, 얘들아. 얘는 분수가 있지. 풀편에,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구한 이런 값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각자 분모 분자에 뭘 곱할 거냐면 2분의 m승. 몇 분의 몇 승? 2분의 m승을 좀 곱해보자고요. 그럼 분모 분배 법칙 잘 해주니까 얼마 나와요? 2분의 m승이랑 2분의 m승 곱하는 거니까 지수끼리 더해서 얼마? m승. 얘랑 얘랑 곱해주면 지수끼리 더하면서 사라지지, 지수가. 지수가 빵 되지? 그러니까 0 되니까 요렇게. 얘를 절로 보내보시면 어떻게 돼요? 2분의 6m승이니까 3m. 됐니? 이놈이 1로 갔어요. 그래주면 2분의 3m이랑 2분의 m을 더하는 거니까 얼마가 돼요? A의 2m 됐어? 오케이.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끝났네요. 우리는 A의 m승이 루트 5니까 얘는 루트 5 빼기 1. 얘를 갖다가 몇 제곱해주면 돼? 3제곱하면 되니까 5 루트 5에다가 얘는 제곱하면 되는 거니까 얼마? 빼기 5죠? 니네가 알아서 유리화해줘도 괜찮고 아니면 분자에 있는 게 얘들아 5로 묶이는 것도 보여요? 5로 묶으면 루트 5 빼기 1 남네요? 그럼 이렇게도 괜찮아요? 얼마예요? 5가 될 겁니다. 괜찮니? 천천히. 이거를 한 번에 다 마이너스 승 보기 싫으니까 똑같은 숫자를 곱해서 좀 일관되게 만든 거야. 그치? 그럼 구해놓은 게 얘니까 이 자식도 분수면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곱해본다는 생각이 중요한 거겠지. 56 됐고요. 63. 자, x분의 y가 3분의 4이고 x의 y승이랑 y의 x승에 대해서 지금 값을 물어봤고 x를 물어봤네? 일단 얘들아 뭐 굳이 해봤자 여기서 쓸 수 있는 건 x자 곱하는 거니까 4x가 3y다 이것밖에 없죠. 그치? 뭐가 써먹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바꿀 수는 있겠지? 여기서 쓸 수 있는 게 도대체 뭘까인데 문제에서 무슨 값 물어봤지 얘들아? x값 물어봤어. 나 그럼 여기서 x만 혼자 냅둬 보려고 해볼게. 문제에서 x 구하랬으니까. 그럼 여기 y승이 사라져야 되지. 그럼 여기다가 몇 분의 몇 승을 해준다는 소리야? y분의 1승을 해준다는 소리지. 그치? 그럼 여기다가도 y분의 1승, y분의 1승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우변에 있는 놈은 y의 y분의 x승이네요. 돼요? 근데 y분의 x가 얼마라고? 3분의 그러니까 미안해. y분의 x는 얘 역수지. 그치? 나도 아꼈어. 뒤집으면 되지. 그러니까 요 놈이 y의 4분의 3승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결국 얻어낸 게 x는 y의 4분의 3승이라는 결과를 얻어낸 거고 우리는 이러한 식도 있고 저러한 식도 있잖아요. 그쵸? 이제 해주면 될 것 같아. 쌤은 이렇게 할 건데 나 x값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식 중에서 y는 3분의 4x라는 것을 여기 y 자리에 넣어보려고 할 거예요. 그 y 대신에 여기 넣어줄 거라고. 그럼
그럼 x에 대한 식이니까 x가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가자. x는 얘가 3분의 4의 x에다가 4분의 3승이랍니다. 그쵸? 그럼 이제 천천히 풀어줘야 돼. 어우, 숫자 더러워 죽겠네요. 자, 그러니까 요 놈은요. 3분의 4라는 것에 4분의 3승이랑 x의 4분의 3승을 해준 게 얼마야? x지. 얘 x 1승이고 x 4분의 3승이지. 양변 나눠도 괜찮지. 그럼 양변에 이걸로 나눠줄게요. 그럼 여기는 지수가 빼기니까 4분의 1승이고 얘는 3분의 4에 4분의 3승이야. 나 이제 x가 다 구했다. 얘는 나 자지 말고. x가 구할 거니까 몇 제곱 해주면 돼요? 4제곱. 깜짝이야. 욕하는 줄 알았잖아. 이러길래. 4제곱 해주니까 x고요. 4제곱 해주니까 얼마가 됩니까? 4분의가 사라지지? 3승 해서 분모 27. 분자는 4의 세제곱이니까 얼마야? 64. 27분의 64. 이렇게 가주면 됩니다. 조금 복잡하지 얘들아? 지수 계산 그냥 열심히 뚠뚠뚠뚠 하는 건데 좀 복잡해 보여요. 됐고 다음 문제 갈 거야. 3문제 남았네. 67, 68. 아, 활용 문제. 됐어. 야, 여기까지 하고 너네 지금 봐봐. 여기 푼 친구들 질문이고 왜 그런 표정을 짓는 건데? 여기 찍었니 얘들아? 아니요. 빨리 찍으면 되잖아. 찍었니? 자, 문제 봐봐요. 식을 세우자는 거야.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은 어떤 방사성 물질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로 붕괴되어 뭐 사라진다는 소리겠죠. 200년 후에는 처음량의 2분의 1이 된다고 한데 이 방사성 물질의 처음량을 M0 그리고 T년 후의 양을 MT라고 했을 때 그 MT라는 식을 갖다가 T년 후에 남아있는 놈을 갖다가 M0에다가 2분의 1에 200분의 T승이라고 한답니다. 이랬을 때 현재 물질의 양이 M일 때 이 물질의 양이 32분의 M이 되는 것을 우리가 몇 년 후인지를 구하래요. 지금 처음 물질이 얼마라고요? M이래요. M이라고 해요. 그럼 그게 얘겠지 얘들아? 그치? 문제에서 줬어 얘들아. 처음 물질의 양이 M0일 때 T년 후의 양을 MT라고 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처음 양이 얘고요. 몇 년이 지나야 32분의 M이 되느냐를 묻고 있는 거라고요. 말뜻 이해가 되니? 그럼 여러분 여기 M 같은 M이니까 지우면 되지. 그럼 결국 남아있는 건 32분의 1이 2분의 1에 200분의 T라는 것 괜찮아요? 근데 알다시피 얘는 2분의 1의 몇 제곱이야? 1을 몇 번 곱해야 30이니? 5승이지? 그러니까 5제곱이랑 200분의 T랑 어떠면 되는 거고? 같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T 값은 얼마예요? 1000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구하는 건 1000년 후예요. 1000년 후. 1000년. 68. 소리의 진동수는 반음 높아질 때마다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대. 얘들아 제발 수학 문제 풀 때 상식 대입하지 마. 니네가 알고 있는 상식이 잘못된 상식일 수도 있잖아. 너네 독서할 때도 그 비문학 풀 때도 상식을 거들어서 같이 읽는 건 좋지만
문제에서 나오는, 지문에서 나오는 상식, 알려주는 정보와 니네 상식이 충돌하면은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아니, 심지어 내 말이래. 문제 말이 맞는 거지. 자, 봐봐. 자, 문제를 보시면 얘들아, 반음이 높아질 때마다 일정한 비율로 뭐가 증가한대요? 진동수도 증가하신대요. 이해됩니까? 자, 그랬을 때 다음을 이용하여 미라는 음보다 반음 3개가 높은 솔음의 진동수는 미음의 진동수의 몇 배인지를 구하랍니다. 자, 미는요, 여기에 진동수가 있을 거야. 근데 거기서 반음이 몇 번 나왔어요? 3개 높아지는 거지. 그때 지금 솔이라는 게 나왔을 때의 진동수를 지금 확인하고 싶은 거라고요. 됐어요? 자, 근데 밑에 있는 걸 확인하고 보래요. 밑에 있는 거 읽어봅시다. 밑에 있는 내용은 한 옥타브는 12개의 무슨 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반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음이 한 옥타브 높아지면 진동수는 몇 개다? 2개래요. 그러니까 나 여기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뭐 2배니까 미안 2배 그래. 아이씨 2배래요. 그럼 얘들아 여기 지금 음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도라고 할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한 옥타브를 올리시면 다시 뭐가 돼요? 도가 되는 거지. 근데 그게 몇 개의 반음? 12개의 반음으로 이루어진대. 그럼 얘들아 우리 진동수이기가 지금 주가 되는 거니까 진동수를 한번 써봅시다. 이 진동수를 우리 x라고 둬볼까요? 그럼 진동수 문제에서 몇 배 된대요? 2배 된다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진동수가 2x 되는 거 맞니? 맞니? 근데 문제가 얘들아 반음 올라갈 때마다 일정한 비율만큼 진동수가 커진다 그랬지. 그치? 그럼 반음이 올라갈 때마다 진동수가 늘어나는 그 비율을 좀 써볼까요? 그 비율을 우리 뭐라고 둬볼래? 그럼 뭐 K라고 한번 둬볼래요? 됐어요. 됐어요? 그럼 반음 올라갈 때마다 K씩 증가시켜주면 돼요. 됐니? 됐어요? 근데 얘는 지금 몇 개의 반음이니까? 12개니까 K를 몇 번 곱하는 거야? 반음 올라갈 때마다 비율이니까 얘들아 더하기야 곱하기야? 곱하기지. 2배, 3배, 3분의 2배, 3분의 5배 다 비율이잖아요. 곱하기란 말이야. 그럼 K, 반음 올라갈 때마다 K씩 곱해주는 건데 12개의 반음이니까 K를 몇 번 곱하는 거야? 12번 곱한 거지. 그럼 X에서 이렇게 곱했더니 2인 거니까 K의 12제곱이 얼마인 거예요? 2인 거예요. 여기까지 맞나? 맞니? 그럼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미에서 솔 가는 거 봅시다. 미 진동수 뭔지 몰라요? 나 그냥 이번에는 Y라고 둬볼게 얘들아. Y에서 반음 3개 가는 거니까 K를 몇 번 곱하는 거? 3번 곱하는 거겠지. 곱하기 K의 세제곱을 해주면 얘는요. K의 세제곱의 Y가 된다고. 됐어?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솔 음의 진동수가 미라는 음의 진동수의 몇 배인지 물어봤지. 얘가 얘의 몇 배니? 라고 물어본 거니까 그게 몇 배야 지금? K 세제곱 배지. 그러니까 난 여기서 K 세제곱만 누군지 구하면 돼요. 됐어요? 근데 그 K 12제곱이 2지. 나는 12제곱이 2인데 얘가 12가 아니라 3이 되고 싶어. 그럼 여기다가 몇 분의 몇 승? 4분의 1승 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얘가 얼마? 2의 4분의 1승 배예요. 여기까지 되겠어요? 됐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2의 4분의 1승 쓰시면 됩니다. 뭐 혹은 2의 4분의 1승이라 나올 수도 있고 얘를 루트로 표현한 이게 정답일 수도 있겠지. 둘 다 정답이 됩니다. 됐니? 그러니까 봐봐. 여러분들이 아마 얘를 못했다는 것은 비율이라는 것이라서 곱해야 된다라는 말을 아마 모를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진동수를 설정해서 본다라는 이거를 못 세웠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뭐가 부족한지 여러분들이 기재를 잘 하시고 남겨두고 복습하세요. 이거 내가 알기로는 이거 도레미 이거 음계 문제가 교과서에 있는 걸로 내가 알아. 어느 교과서인지 모르겠어. 교과서에 있는 걸로 알아. 마지막 70번 하고 봅시다. 자, 알파벳 A를 R%로 확대 복사한 후 복사본을 다시 R%로 확대 복사하는 작업을 반복한대요. 그러니까 자꾸 확대를 하겠다는 소리야. 그치? 다섯 번째 복사본의 알파벳 크기가 원본의 2배래요. 약간 복사할 때마다 이게 확대되는 거니까 당연히 글자가 커지겠지. 그치? 그랬더니 5번 했더니 크기가 2배가 됐다는 소리예요. 9번째 복사본의 알파벳 크기는 7번째 복사본의 알파벳 크기에 적어배다 라고 해서 구하래. 자, 얘들아. 지금 한 번 복사할 때마다 R%만큼 확대됐지. 그치? 글자가 확대됐지. 그럼 얘들아, 쌤 말 잘 들어봐 봐. 처음 글자 크기가 있고요. 한 번 복사 후 글자 크기가 있다고 해보자. 잘 들어봐.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내가 지금 할 거야. 처음 글자 크기가 X였어요. 한 번 복사하면 R%만큼 확대, R%만큼 커지는 거지. 그럼 이 글자 크기 어떻게 써, 얘들아? 혹시? 내가 100원이 있었어. 10% 이득이 생겼다. 그럼 나는 얼마가 있어요? 110원 있지. 그거 어떻게 구하는 거야, 얘들아? 100원에다가 이득이 10원이니까 110원인 거지. 근데 이게 요런 계산이라고, 얘들아. 원래 있던 100원에서 10% 쓴 거라고요. 잘 봐, 얘들아. 10% 이득이라는 거는 10%만큼이 추가로 생긴 거지. 그러니까 원래 있던 100원이 유지가 되시고 10%만큼을 더한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1, 즉 100이지. 유지가 되고 그의 10%. 계산 괜찮아? 됐니? 그리고 얘를 이렇게도 보는 거지. 그래서 얘를 100분의 110이요. 왜? 10%만큼 이득인 거니까 원래 100분의 100이 머릿속에 있는 거고 10% 더니까 100분의 10이 더 있구나. 그래서 한 번에 100분의 110 써도 괜찮다고요. 여기까지 괜찮아? 지금 얘를 보시면 10%라는 게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죠. 맞아요? 그럼 일로 가봐. 글자 크기가 처음에 X였어. R%만큼 확대됐대. 그치? 그 비율만큼 커진 거니까 원래 글자 크기에서 더하기 커진 만큼 더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얘가 X에 1 플러스 100분의 R 괜찮니? R%니까. 됐어요? 네,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자, 그런데 이걸 5번째 복사를 했더니 원본 크기의 몇 배래요? 그치? 얘는 5번 복사 후 글자 크기를 보시면 1 플러스 100분의 R을 몇 번 해주면 돼? 5번 해주면 되지. 5번 했더니 몇 배가 됐다고 글자 크기가? 2배가 됐대요. 괜찮으십니까? 됐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x 지우면 얻어낼 수 있는 게 1 플러스 100분의 R의 5제곱이 얼마라는 사실? 2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됐죠? 됐죠? 자, 이제 문제수 구하는 거 해보자. 9번째 복사본의 알파벳 크기는 7번째 복사본의 알파벳 크기랑 비교했을 때 몇 배냐? 이런 거 물어봤어. 자, 처음 글자 크기에서
9번째 부터 계산해 볼게. 그럼 얘는 x에 1 플러스 100분의 r을 몇 번 곱해주면 돼요? 9번 곱해주면 되지? 7번째는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100분의 r의 몇 제곱? 7제곱이지? 그치? 자, 문제 잘 읽자. 잘 읽자. 9번째 복사본의 알파벳 크기. 요놈은 7번째 복사한 요놈의 2의 저것은 배이다 되어 있지. 얘가 이놈의 2의 p분의 q승배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2의 p분의 q승을 곱해주면 어떤 거야? 같다라는 거 괜찮아요? 됐어요? 자, 이제 다 해갔어. 이제 계산할 거야. 좌변, 우변, x 똑같고요. 7승 똑같이 있지. 나눠버리시면 1 플러스 100분의 r의 제곱이 남아있고 여기는 2의 몇 제곱? p분의 q승이 남아있는 거죠. 그쵸? 근데 우리는 아까 뭘 구했냐면 5제곱 했을 때 얼마예요? 2죠. 그럼 이걸로 우리는 2제곱 구할 거야. 그럼 여기다가 몇 분의 몇 승 해주면 돼요? 몇 분의 몇 승 해줘야 2승이 되니? 5분의 2승. 그렇지. 5분의 2승. 여기도 몇 분의 몇 승? 5분의 2승 해줄 거예요. 괜찮나? 됐나? 자, 그래 주시면 5분의 2승에서 나오는 이놈이 결국 보라색에 의해서 2의 5분의 2승이고 그게 얘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P 값이 얼마고? 5고 Q 값이 얼마야? 2면 되겠구나 하고 끝난 겁니다. 괜찮습니까? 네. 야, 어떻게 나무라 그랬는데 짤 수가 있을까? 너네도 째진 않잖아. 째고 싶어도 그냥 뭐 하면서 갈게요 이러면서 가지. 그냥 막 쌩 까고 그냥 사라지진 않잖아. 너네도. 너네 그 정도는 아니잖아.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아니야. 나 그건 진짜 인간으로 약간 보기가 좀 어려워. 약간 이거 진짜로 상식에 반하는 행동이라 이거는 공부를 잘하고의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무시하는 거지. 뒤졌어 얘는 진짜. 얘들아 19쪽에 5번까지가 질문이었는데 혹시 이거 어때? 볼 거 한 번만 빨리 확인해보자. 수연아 빨리 2시 되니까. 저 3번 해주세요. 3번 또 태우 못 받고 없어? 야, 5번 같은 거 잘 풀지? 이은아 네. 맞았어? 네. 응. 로그 3번만 좀 봅시다. x가 로그 2에 여기가 2 플러스 루트 3이랍니다. 그랬는데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이놈의 값을 물어봤는데 얘들아 문제에서 물어보는 2의 x승 2의 마이너스 x승 이거가 둘이 무슨 수야? 역수관계지. 그러니까 사실 하나의 값만 알아도 문제가 풀리는 거지. 이 값 하나만 알아도 뒤집은 거니까. 그치? 근데 여기서 얘들아 우리는 로그를 읽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 2의 몇 제곱이? x제곱이 얼마다? 2 플러스 루트 3이다. 그러니까 2의 x승이 2 플러스 루트 3이지 수연아. 그럼 끝났지? 아니 저 계산은 안 됐는데. 그래요? 그럼 여기가 2 플러스 루트 3 하나 쓸 거고요. 저 뒤에 있는 게 2 플러스 루트 3분의 1 가능해요? 맞나요? 네, 이렇게 되니까 이거 계산 못해서? 아니 안 됐어. 어머나 이거 중학교 3학년 1학기 단원이. 알았어 당황하지 마. 저 혼자 해볼게요. 잠깐만 치사해. 이거 뭐 해주면 돼요 여러분? 2 마이너스 루트 3 곱해서 무슨 화를 해주면 돼요? 유리화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 것은 2 플러스 루트 3이 그대로 있었을 것이며 분모 계산해 주니까 얼마야? 4 빼기 3이라서 1이지? 그 분자는 2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더해줘서 루트 3 사라지셔서 얼마? 4 이렇게 쓰면 될 거야. 괜찮겠니?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연아 너 빨리 가. 테스트 한번 보자. 테스트 종이 중에
아니야, 아니 월요일 날 오서 보세요. 아니 나 오늘 아니 그래 볼까? 그럴까? 아니다. 월요일 날 와서 봐. 근데 뭐 하러 가는지 좀 알려주면 안 돼? 나 진짜 궁금해 죽겠는데? 예. 자 보자. 얘들아 우리 로그 문제들 좀 몇 개만 살짝 풀어볼 건데 요런 거 좀 하나 봅시다. 이런 거 좀 하나 봅시다. 대표 유형 10번이야. 페이지 20쪽. 몇 개만 좀 간단하게 풀고 오늘 상용 로그만 보고 끝낼 거예요. 테스트 사실 안 볼 거예요. 안 본다 했다가 보는 것보단 본다 했다가 안 보는 게 좋은 거 아니야? 그치? 얘들아 10번 보시면 두 식을 만족시키는 양수 xy에 대해서 x가 y보다 크대. 양수했으니까 쌤 여기다가 0보다 크다도 좀 써봤어. 자 그리고 문제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물어봤고 로그 2에 x 빼기 y가 2라는 결과와 로그 2의 x랑 로그 2의 y를 더한 게 4라고 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계산할 수 있지 않나? 이거 설마 여기 빼기라고 해서 뭐 로그를 바꿔 쓸 수 없지? 그치? 얘는 그럼 읽어주기만 해야 돼. 2의 2제곱이 x 빼기 y야. 그러니까 x 빼기 y가 얼마다? 4다. 얘는 로그 더하기지. 로그 더하기는 계산할 수 있어. 밑이 똑같거든 지금. 그럼 얘는 로그 2의 xy가 얼마인 걸로? 4인 걸로. 그러니까 이것도 로그를 읽어주면 2의 4제곱이 얼마? 16인 건 xy. 16인 건. 됐죠? 그러니까 나는 얘를 알고 너를 알아. 근데 문제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물어보셨거든. 그럼 요 놈은요. 이 두 개의 식 가지고 우리가 푸실 수가 있었어요. 요 놈을 제곱해 주시면 x 빼기 y의 전체 제곱에 2xy 이렇게 하면 나오죠. 곱셈 공식 고일 거. 그래 주니까 x 빼기 y가 4였으니까 4제곱해서 16이고요. xy가 16이니까 2배에서 32. 그러니까 정답 얼마다? 48이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10번 됐고요. 뒤로 쭉 넘어가셔서 로그에 대한 증명은 됐고 네, 하나만 더 합시다. 우리 23번 토악질 나오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얘는 4에다가 로그 2의 9 빼기 로그 2의 3의 제곱을 해주고 빼기에 3에다가 로그 2의 9 빼기 로그 2의 3의 와씨 로그 3의 8까지 해달래요. 얘들아 이게 생각이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차근차근 어차피 지금 이거를 복잡하게 만드는 건 밑이 문제가 아니라 지수가 문제거든요. 그럼 여기 지수만 좀 먼저 봅시다. 로그 2의 9랑 로그 2의 3을 빼고 있지. 밑이 2로 똑같지. 그럼 빼기 가능 불가능? 빼기 가능. 그치? 그러니까 로그끼리 빼기는 진수끼리 뭐니까? 나누기지.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식이 로그 2의 3으로 되죠. 9 나누기 3이니까. 근데 그걸 무슨 제곱하래요? 제곱하래요. 여기까지 됩니까? 됐어요? 이게 된 거고요. 그리고 밑에 4가 있었지. 그쵸? 자, 그리고 저 뒤에 있는 것도 보시면 빼기 3에다가 요 위에 있는 지수를 잘 먼저 관찰해 보니까 또 로그끼리 빼기가 가능해서 로그 2에 뭘로 돼요? 3이 되는데 거기에 다시 뭐가 있어요? 로그 3에 8이라는 놈이 있죠.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럼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됐는데 우리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니, 얘들아? 혹시 여기는 바꿀 수 있는 게 있나요? 체인지? 체인지는 아니지. 그치? 생각이 들 수는 있어, 맞아.
로그 B의 C 이러시면 A의 로그 제곱이지. 그치? 그러면 C랑 A랑 위치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바꿀 수는 있어요. 제 말 맞나요?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위치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건데 같은 거거든? 근데 얘는 지금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이 제곱이 없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여기 3이랑 여기 4랑 위치를 뭐 할 수 있어? 바꿀 수 있었을 거야. 맞아요? 그쵸? 근데 못 바꿔요, 얘는 지금. 그치? 그럼 여기는 어때요?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이도 똑같은 거지, 얘들아. 괄호의 제곱. 괄호의 제곱이지. 그치? 이것도 위치 체인지가 돼, 안 돼? 안 되시거든? 여기서 우리가 뭘 만져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 제대로 쓴 거 맞지, 근데? 어쩐지 좀 복잡하게 나왔더라. 문제가 얘였어, 얘들아. 죄송합니다. 어쩐지 문제가 좀 복잡하더라. 이래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된 거예요. 응? 그럼 얘들아, 요 안에 거는 괜찮지? 3이랑 4랑 뭐 해주면 돼? 바꿔주니까 3에 로그 2의 4가 되시고 전체 몇 제곱? 2제곱 빼기 여기도 안에 있는 것을 위치를 바꿔줄 거니까 뭐 바꿔봤자 의미가 없네요. 얘는 그대로 그냥 3에 로그 2의 3에다가 거기다가 뭐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면 되지. 나 지금 근데 잘 쓰고 있는 거 맞아? 생각보다 좀 복잡한데? 네, 해보자. 자, 그럼 여기 가볼게요. 로그 2에 4가 있으니까 2지. 로그 2에 4는 2지. 근데 3의 2제곱이니까 9죠. 제곱해주니까 얼마야? 81. 이런 걸 쓸 수가 있을 거야. 그런데 얘들아, 이게 계산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쌤이 계산하지 말고 얘를 이렇게 좀 써볼게. 3의 2 로그 2의 4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잠깐만. 이 문제구나. 내가 너무 문제를 그렇게 봤다. 에이씨. 계산하자. 2니까 3의 제곱하면 9. 9의 제곱하니까 얼마? 뒤에 것은요. 3의 이거에다가 흰색 제곱을 할 거니까 지수끼리 곱하면 되지. 그러니까 여기 남는 게 로그 2의 3 곱하기 로그 3의 8까지 가능해요. 나옵니까? 그럼 얘들아, 여기 있는 지수만 잘 볼게요. 여기 있는 지수를 잘 보시면 우리가 로그끼리의 곱하기는 원래 없는데 밑변환 공식하면 이렇게 막 지울 수 있었거든? 뭔 소리냐? 쌤 얘를 밑을 좀 바꿔볼 거야. 밑을 그냥 아무거나. 우리 상용 로그 아니까 10인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로그 10의 2 로그 10의 3 곱하기 여기는 로그 10의 3 로그 10의 8 가능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지워지지. 그치? 그리고 여기 있는 것도 잘 볼래? 얘는요 사실 8은 2의 세제곱이라서 얘가 3 로그 10의 2인 것도 돼요. 원래 2의 세제곱이었는데 세제곱 앞으로 떨어지잖아. 괜찮아? 그러니까 여기 로그 10의 2랑 로그 10의 2도 지워지니까 결국 남는 건 3밖에 없은 것 같아. 맞니? 보라색이 3이구나.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은 81 빼기 3의 몇 제곱으로? 세제곱이니까 27을 빼주는 거라서 얼마다? 54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네요. 내가 문제를 잘못 생각하고 선별했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개념 좀 보고 합시다. 오늘의 마지막 개념 좀 봅시다. 필기하실 거 필기하시고 아니면은 찍던가. 선우랑 같은 반 아니야? 네. 다른 반이야? 수능은 공부가 되어서 일단 위에 선우가 강퇴당 해가지고 마음이 좀 아팠나? 아니 그러니까 아니 수업 안 들으면 이제 나가면 되지. 그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처가 또 되는구나. 얘들아, 상용 로그는 크게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표 보고 잘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 센 책 있잖아, 지금 이거. 이거 맨 뒤에 펼치시면은 이런 장면 나오거든.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 없잖아. 잠깐 봐봐. 여기랑 여기 먼저 봐봐. 얘들아, 그 표를 보시면 우리가 뭘 읽을 수 있냐면 이건 개념 필기 하지도 않을 거야. 너무 직관적인 거라서. 얘들아 봐봐. 왼쪽, 그러니까 네모 박스 중에서 사각형 중에서 왼쪽 기퉁에 색깔 있지. 맨 왼쪽 기둥에, 그치? 세로축에. 그리고 맨 위에 있는 가로축에 색깔 있지. 자, 색깔을 읽을 건데 내가 왼쪽부터 읽고 윗줄 읽을 거예요. 왼쪽 줄 먼저 숫자를 읽고 윗줄을 읽을 거야. 얘들아, 왼쪽 줄에서 우리 1.9 하나 찾아볼까? 찾았니? 시연이 있니? 그 책도? 1.9 있지? 1.9 찾으시고요. 위에 숫자 중에서 5 하나 찾아봐요. 5. 그러면 1.9랑 5랑 딱 사각형 만들었을 때 만나는 점 보여요? 거기 뭐라 써져 있니? 0.2900이라 쓰여져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세로줄에 1.9랑 여기에 5 있는 거랑 따따따따따 해서 만나는 요 숫자가 지금 0.2900이라고 나와 있는 요 놈의 결과가 뭐냐면 로그 1.95라는 값을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되게 직관적이지, 얘들아? 직관적이지? 근데 얘들아, 이 로그가 지금 보면은 밑이 있어, 없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마지막 단원에 상용 로그라는 것 자체가 밑이 얼마짜리인 로그냐면은 10인 로그를 갖다가 상용 로그라고 하고 얘는 너무나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우리는 밑을 생략해서 씁니다. 뭘 생략해서 쓴다고요? 밑을 생략해서 써요. 그러니까 얘는 안 보이지만 밑에 지금 얼마가 숨어 있는 거? 10이라는 게 숨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로그 원래 읽을 때 로그 10에 1.95라고 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만 더 찾아봐요. 로그에 2.58 한번 찾아봐요. 로그 2.58. 얼마입니까? 0.4116이죠? 읽을 수 있겠니, 얘들아? 읽을 수 있겠니? 자, 일단 표는 읽으실 줄 아셔야 돼.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왼쪽 줄부터 읽고 윗줄을 읽자. 오케이? 자, 이렇게 읽어주면 되고, 상용 로그라는 것은 밑이 10인 로그인데 무슨 약을 해요? 생략을 해요. 나중에 미적분 2라는 과목을 듣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적분 2라는 걸 쓰면은 나중에 2라는 숫자를 배우거든. 알파벳 2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를 가지고 로그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거를 나중에 ln 이렇게 써요. 얘도 로그거든. 그러니까 되게 이는 상용 로그라고 안 불리고 자연 로그라 그래요. 그래서 뭐 요 2를 자연상수 뭐 이렇게 불리는데 나중에 미적분 2 궁금하시면 해보세요. 아주 재미있는 수학의 신세계가 열려요. 내가 왜 선택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거야.
자, 상용 로그 어렵거든. 무조건 2는. 자, 이제 상용 로그에 대해서 본격적인 내용을 좀 볼 건데요. 이건 시험 문제 나올 거야. 100% 한 문제는. 근데 뭐가 나올지 몰라. 자, 내가 로그 n이라고 썼어. 밑이 지금 없으니까 밑 얼마짜리라고요? 10짜리예요. 그럼 이놈의 로그 값이 뭔가 있겠지. 그치? 그 있는 값을 내가 어떻게 바꿀 거냐면 소문자 n 더하기 알파라고 쓸 것이며 이때 요 n은 반드시 정수를 쓰셔야 되고요. 알파라는 것은 0 이상 1 미만의 숫자만 쓰실 거야. 0 이상 1 미만의 숫자만 쓰실 거야. 그래 놓고 이렇게 나눴으니 이놈들이 중요하니까 나눈 거 아니었겠어? 그치? 그래서 이 중요한 놈들의 이름을 붙이길 요 n이라는 것을 정수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줄 거고요. 불려줄 거고 요 알파라는 것은 0과 1 사이니까 얘들아 당연히 0. 어쩌고였겠지. 그래서 요 놈을 갖다가 우리가 소수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로그 대문자 n의 정수 부분, 로그 대문자 n의 소수 부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정수를 나타내니까 정수 부분, 소수를 나타내니까 소수 부분. 근데 이 소수 부분 자체가 0과 누구 사이야? 2 사이예요. 자, 그럼 대답을 잘 해봅시다. 로그 n 뭔지 모르겠는데 얘가 3.25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정수 부분 얼마라고 쓰시면 돼요? 3이지. 소수 부분 얼마니? 그치. 소수 부분이 0.25가 되는 거죠. 왜? 이 3.25라는 것은 3 더하기 얼마니까요? 0.25거든요. 맞니? 그러니까 요 소수 조건 잘 맞지? 괜찮아? 아주 중요한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얘를 이렇게 쓸 거야. 로그 n을 했는데 마이너스 2.58이래요. 그럼 얘들아 실제로 이 숫자는 마이너스 2.58이니까 대답 잘해봐. 내가 수직선을 좀 그려볼게. 마이너스 2.58은 1, 2, 3, 4번 중에 어디에 있는 숫자일까? 2번에 있는 숫자인가요? 맞니? 2번에 있는 숫자지? 여기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는 거냐면 마이너스 2랑 뭘 더하는 거냐면 마이너스 0.58을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라는 숫자에서 요 음수만큼을 더한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왼쪽으로 가야겠지. 제 말이 이해되니? 괜찮니? 그럼 얘들아 소수 부분 이게 소수 부분이 될까? 안 되지. 0과 1 사이여야 되는데 얘 음수잖아. 얘 뭐가 작아버리죠?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소수 부분의 조건을 만족하지 소부? 소수 부분이라는 것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바꿔줘야 해요. 바꿔줘야 해. 그 바꿔주는 작업을 여기다가는 1을 더해주고요. 여기다가는 빼기 1을 해줄 거예요. 그럼 어차피 똑같은 숫자, 흰색 숫자에다가 보라색처럼 한 번 1 더하고 한 번 1 빼니까 값이 달라지진 않잖아. 맞니? 그래 주니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와 여기가 얼마로 바뀌냐면 1이랑 얘랑 만나니까 얼마예요? 0.42가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부분이 돼요? 소수 부분이 되시는 거야. 0과 1 사이가 맞잖아. 돼? 그러니까 오케이. 소수 부분을 나는 이제 0.42라고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진짜 그 정수 부분이 될 거라서 정수 부분을 얼마라고 쓸 거? 마이너스 3이라고 쓸 거라고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상용 로그의 표현에 대한 내용을 좀 봅시다.
상용 로그의 표현을 좀 볼 거야. 자, 잘 들어보자잉. 두 가지예요. 로그 n의 정수 부분이 n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예를 들어 정수 부분이 3이다, 1이다, 마이너스 1이다 이럴 수 있겠지? 정수 부분이 저렇게 된다 라고 나오시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이 두 가지 표현 중에 하나를 써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둘 다 알아야 돼. 어떤 문제는 어떤 거, 어떤 문제는 저런 거야. 자, 첫 번째. 정수 부분이 소문자 n이라고 했으니까 쓰시고 소수 부분 이렇게 쓰시면 돼. 방금 썼던 것처럼. 괜찮냐? 그래가지고 알파가 소수 부분을 만족해야 되니까 0과 1 사이일 것이다. 쓰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로그 n이 n 이상이고 n 플러스 1 미만이다야. 이렇게 쓰실 수도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얘 지금 정수 부분 얼마였죠? 3이었지. 그러니까 3 더하기 0.25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3.25니까 3보다 어때요?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어때? 작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요. 여기까지 돼? 하나 더. 여기 음수인 것도 썼지 얘들아. 정수 부분 얼마야? 마이너스 3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소수 부분. 이렇게 1번처럼 쓸 수가 있고 이번엔 범위로 부등치로 써볼게.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어때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 사이에 들어가 있지 이 숫자가. 제 말 이해되세요? 됩니까? 네, 요렇게 여러분들이 두 가지 표현으로 쓰시면 돼요. 얘는요 조금 구체적으로 둔 식이고요. 구체적으로 설정을 한 것이고 얘는 범위로 표현하신 거예요. 뭘로 표현했다고? 범위로 표현. 그러니까 얘는 n값 알고 알파 값 알면 정확하게 10의 요거 제곱이 대문자 n이다. 구체적으로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제 말 이해됩니까? 그런데 얘는요. 소문자 n값 정수분이 얼마인지 알아도 그놈과 이놈 사이에 있다라는 것 정도까지만 아는 거야. 얘는 구체적이진 못해요. 알겠나? 선생님 그럼 구체적인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게 필요할 때도 많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표현을 여러분들은 다 알아두시고 정수 부분이 n이다라는 말이 나오셨을 때 맨날 얘만 쓰는 게 아니라 밑에 것도 있으니 번갈아 가면서 한번 시도해 보시기. 여기까지 괜찮니? 됐니?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자, 뭘 할 거냐면은 그 로그 상용 로그를 쓸 때 저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쓰는 이유가 있으니까 저렇게 하잖아. 당연히 이유가 있으니까 저렇게 막 나눠 가지고 쓰지 않겠니? 그치? 이거 한국말 안 썼네. 이 말을 썼어야 되는데. 너무 중요하다. 소수 부분 조건 만족해야 돼 항상. 이렇게 쓰면 이거 소수 부분 안 만족하니까 안 되는 거지. 자, 얘들아 뭘 볼 거냐면 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의미에 대해서를 좀 볼 건데요. 잘 봐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의미에 대해서 좀 볼 겁니다. 의미에 대해서 좀 볼게요. 자, 이 의미가 지금 무엇이냐면 이런 거야. 방금 예를 들어 보시면 로그 n이라는 게 아까 저거부터 쓸까? 저기 쓴식 좀 가져올게. 로그 1.95라는 게 0.2900이었거든? 근데 얘들아 소수점 뒤에 있는 00은 굳이 쓸 필요가 없지? 그치? 괜찮니? 이거였었어. 잘 봐. 내가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무슨 짓을 해줄 거냐면 플러스 1 플러스 1을 해줄게요. 됐니?
됐니? 그래주면 좌변은 1 더하기 로그의 1.95고요. 우변은 1 더하니까 그냥 1.29 쓰면 되지. 맞아? 근데 얘는 로그고 얘는 1을 갖다가 더하는 건데 얘는 로그고 얘는 로그가 없으니까 더하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얘를 로그로 바꿔주면 되지 않을까? 이거 지금 밑이 얼마짜리예요? 10짜리지. 얘도 밑을 10으로 바꿀게. 밑을 10으로 바꿀 건데 값이 1이 돼야 돼. 그럼 얘는 얼마예요? 로그 그냥 10 쓰면 되지. 더하기 로그의 1.95가 1.29네. 지현아 괜찮니? 로그 10. 1 맞아? 더해보시니까 밑 똑같으니까 로그끼리 더하기 가능. 진수끼리 곱하기죠. 곱해주시면 로그에 19.5 나오는 거 보여? 맞니?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얘들아 봐봐. 지금 위에 거에서는 정수 부분이 얼마였지? 0이었지. 소수 부분이 얼마였어요? 0.29였죠. 그쵸? 근데 지금 여기서는 정수 부분이 어떻게 됐어? 1이지. 1.29니까 1 더하기 0.29. 0.29 괜찮잖아. 소수 부분. 소수 부분 어때요? 0.29죠. 그럼 잘 생각해 얘들아. 뭐가 다르는지 좀 가보자. 나는 양변에다가 똑같이 1을 더했더니 소수 부분은 그대로인데요. 정수 부분이 1 커졌지. 근데 뭐가 달라지는지 봤더니 진수가 로그에 있는 이 진수가 아까는 1.95였는데 지금은 얼마로 바뀌었어? 19.5로 바뀌었지. 소수점 하나가 어떻게 됐니? 뒤로 넘어갔지. 그치? 그게 지금 정수 부분이 달라져서 생긴 결과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로그 n의 정수 부분이 n이면 대문자 n은 n 플러스 1 자리수이다 라고 쓸 거야. 다시 정수 부분 얼마라고요? 0. 얘 지금 진수 몇 자리수야? 1점 몇이니까 한 자리수라 볼 수 있지. 그러니까 0에다가 1 더한 게 한 자리수. 정수 부분 1이지. 1 더해주니까 얼마 나와? 2. 몇 자릿수야? 2자릿수. 정수 부분이 n이면, 소문자 n이면 거기다가 1 더한 자릿수가 된다고요. 됩니까? 여기 대문자 n이 얘들아 지금 요쪽 자리죠. 여기 소문자 n 같은 게 여기 있는 정수 자리죠. 이해되세요? 됐나요? 그러니까 나는 정수 부분이라는 놈이 어떤 숫자가 나오시면 거기다가 1 더한 놈으로 진수의 자릿수를 쓸 수 있구나. 진수의 자릿수를 생각할 수 있구나가 이 정수 부분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괜찮니? 괜찮니? 단 정수 부분은 0 이상일 때예요. 정수 부분은 뭐 이상일 때라고요? 0 이상일 때라고요. 여기까지 됐어? 됐어? 자, 그러면 얘들아 0 이상이 아니라 정수 부분이 음수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얘처럼. 그치? 그치? 자, 그 내용을 좀 해볼게. 로그 1.95가 지금 우리는 여전히 0.29인 것을 통해서 좀 유추를 해볼 겁니다. 자, 나 이번에는 정수 부분 음수로 만들고 싶은 거니까 여기서 한 빼기 2 정도, 3 정도 해볼게요. 빼기 얼마? 3 정도 해보겠다고요. 됐니? 그래 주시면 좌변에 있는 건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로그의 1.95고요. 여기는요, 마이너스 3에다가 계산하지 말고 쓰자.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0.29 쓸 수가 있지.
집중 잘해라. 나 이거 계산 안 할 거야. 왜냐면 나는 지금 정수 부분 얘기를 좀 하고 싶거든. 이거 계산하는 순간 정수 부분이 헝클어지지. 이게 소수고 얘가 정수인 거 맞죠? 자, 좌변 마저 정리할게요. 얘 로그고 얘 로그 없으니까 로그로 만들 거야.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꿔주면 돼요? 로그에 10에 마이너스 3승 굳이 쓰면 되고요. 그래야 이 마이너스 3 넘어오니까. 그래서 마감이니까. 그리고 플러스 로그에 1.95 된 것이 마이너스 3 플러스 0.29야. 자, 여기 로그 계산 좀 더 하자. 얘들아,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것은 분모에 10이 3번 곱해진 거지. 그치? 그럼 얘들아, 10이 3번 곱해지면 1000 맞아요, 이렇게? 근데 거기에 1.95 할 거지. 너네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웠던 계산이야. 분모에 0이 몇 개 있어? 3개 있어. 그럼 이 소수점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기서 몇 개 가요? 3개 가주면 되지. 하나, 둘, 3개 가서 소수점 찍고 앞에 0, 0 이렇게 채워주면 되지. 여기까지 괜찮냐? 됐냐? 그러니까 여기가 로그에 0.00195 요렇게 바뀔 겁니다. 되셨나? 네, 그게 여기 있는 마이너스 3 플러스 0.29예요. 자, 이제 내가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얘기를 좀 해볼 거야. 자, 여기서 정수 부분 보시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죠. 소수 부분 얼마예요? 0.29지. 얘들아, 아까 정수 부분이 0 이상에 대해서는 정수 부분이 0 이상이면 그 정수 부분에 1을 더해 준 게 진수의 자릿수였죠. 그쵸? 정수 부분에 1 더해 준 게 누구의 자릿수라고? 진수의 자릿수. 그냥 자릿수가 아니야. 진수의 자릿수야. 여기까지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수 부분을 똑같이 한번 관찰해 보면 얘들아, 얘는 지금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3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통하겠어, 안 통하겠어? 안 통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여기 진수 잘 봐봐. 소수점이 있지. 아래에 첫 번째, 두 번째, 몇 번째? 세 번째.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자리에서부터 0이 아닌 숫자 1이 등장하기 시작하지. 얘들아, 이 00은 우리 방금 요 계산 결과 때문에 그냥 소수점을 넘기다 보니까 생긴 0이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의미가 딱히 없는 거라고. 괜찮아? 아, 여기 세 번째 자리에서부터 0이 아닌 숫자가 등장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여기 동그라미 2번 쓰셔서 2번 쓰셔서 적어볼게요. 로그 n의 매칭합시다. 정수 부분이 n이면 대문자 n 진수는 소수점 아래 절대값 번째에서 0이 아닌 수가 등장한다. 여기 괜찮니? 됐니? 정수 부분 마3이지? 그러니까 그 마3에다가 절대값 해주면 얼마로 돼? 3. 그러니까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세 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등장할 거라고. 소수점 아래 하나, 둘, 세 번째에서. 괜찮니? 자, 이게 이제 n값이 뭐일 때야? 음수일 때인 거야. 단 n이 음수일 때. 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정수 부분이 갖는 의미이니까 꼭 좀 구분해서 잘 기억을 해주길 바래요. 알겠나요? 정수 부분이 0 이상일 때와 정수 부분이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생각하시는 거야. 나눠서 생각하는 거야.
0 이상일 때는 거기다가 1 더한 자릿수일 거다. 뭐가? 진수가. 그치? 정수 부분이 음수일 때는 그거 절대값. 그러니까 얘들아 굳이 절대값 생각 안 해도 되지. 마이너스 3번째 이러면 이상하잖아. 그치? 그 세 번째. 됐죠? 그 세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등장할 거다. 됐죠? 네. 마지막이야. 그러면 지금 정수 부분 얘기를 했는데 무슨 부분 얘기를 또 해야 돼? 소수 부분 얘기를 할게요. 얘들아, 지금 내가 쓴 요 세 가지의 예제에서 소수 부분은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지지. 그치? 로그 n의 소수 부분은 뭘 나타내냐면 잘 봐. 이 진수 보시면 0.00195지. 대답 잘해. 여기 00은 어차피 자릿수 채우기 위함이지. 그치? 의미가 없지. 그럼 숫자만 보면 195 나오죠. 여기도 소수 부분이거든. 진수 숫자 보니까 뭐 나와? 1, 9, 5 나오죠. 얘도 지금 진수 어떻게 나와요? 숫자가 195 나오네요. 숫자가 다 어때요? 숫자가 195 똑같지? 어디 보는 거야? 생각하는 거야? 아닌 것 같은데. 로그n의 소수 부분은 뭘 알려주냐면 진수의 숫자 배열을 알려줘요. 숫자 배열을 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 부분이 같다면 어떠한 로그 누구 했는데 얘가 뭐 n 플러스 0.35 여기도 뭐 n 1, 2요. 0.35 이러시면 소수분이 같은 거지. 이러면 요 네모와 세모 진수잖아 지금. 진수의 숫자 배열이 어떨까? 같을 거라는 거야. 소수분이 같다면 진수의 무슨 배열이 같다? 숫자 배열이 같을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되겠니? 마지막 예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마지막 예. 로그 1.95가 방금 했던 것처럼 0.29야. 나 여기서 이제는 한 4 정도를 더 해볼게요. 4 더 할게. 이제는 색깔 좀 안 바꾸고 바로 쓸게요. 4는요. 로그 10의 4제곱이죠. 그리고 로그의 1.955 여기 4 더하면 4.29지. 됐니? 얘는 10의 4제곱이지. 10의 4제곱이면 0이 몇 개 있단 소리야? 4개 있어. 0이 4개니까 소수점을 몇 개 넘겨주면 돼요? 4개 넘겨주면 돼요. 그러니까 로그에 195 쓰시고 하나, 둘, 셋, 넷이니까 0 몇 개 붙어? 2개 붙겠지. 나 하면 안 돼. 그게 4.29네요. 됐어요? 이거 지금 정수 부분 얼마야? 대답 좀 해줘 얘들아. 집에 안 갈 거니? 아니 어떻게 못 가지? 정수 부분 얼마야? 소수 부분. 야 방금 했던 소수 부분 얘기 좀 하자. 소수 부분 0.29지. 여기 소수 부분이랑 똑같지? 그러니까 숫자 배열 누가 나온 거야 지금? 195가 나온 거지. 숫자 배열 195. 195라 읽지 말고 195 맞아? 뒤에 있는 0은 그냥 자릿수 채우는 거지. 그럼 자릿수 얘기하니까 뭐 얘기해야 돼? 정수 부분 얘기할 거야. 복습합시다. 정수 부분 4지. 여기다 1 더하면 얼마 나와? 5. 몇 자릿수야? 5자릿수네. 됐니? 괜찮아요? 네. 이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배우는 의미예요. 괜찮니? 되겠니?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파악해 두시고 문제 풀 때 활용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자릿수 얘기나 소수점 얘기 이런 거 할 때 항상 그 대문자에는 무슨 자리예요? 진수 자리야, 얘들아. 진수 자리야. 여기까지 됐어? 네, 이거에 대한 이제 심화 기타 유형 문제는 다음 주 화요일, 우리 짧으니까 화요일 날에 마무리 좀 해봅시다. 알겠죠? B반은 진도로 조금 더 천천히 나갈 거니까 거기 A반보다는. 알겠지?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만 녹화를 하시고